기초학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읽고 쓰고 셈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학습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청 제1차 초경안 제안 설명에서 교육감님께서 경남의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유원회 교육부 장관께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앞선 발표와 교육부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게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뭐 교육위원님이시니까 다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력 격차하고 기초학력하고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봤을 때 학력 격차의 문제는 우리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통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교육 없는 그 학부모 단체에서 전국의 8개 시도의 평균치를 공개를 했는데 그 평균치보다 우리 교육청의 학력 격차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교육청이 평균보다는 조금 적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했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의 문제는 저희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 쓰기, 셈하기 이 세 가지의 그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 2019년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보다 2021년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더 작았습니다. 더 낮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코로나가 생겼을 때 학력 격차나 기초학력 부진이 심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도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학력이 더딘 아이들이거나 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기들 우선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망을 우선 구축해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애써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전 학생들에 대한 학력평가는 전수조사가 금지된 관계로 표본 집계 3%라는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꼭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집계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을 때의 완벽도에 비해서 표본조사를 하면 완벽도는 떨어집니다. 비율에 있어서. 그런데 크게 차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입증을 했고, 전수조사를 했을 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학교 간의 지나친 경쟁이 되어서 그것이 가지는 역기능이 어떤 표본 조사를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순기능보다 전수조사가 가지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교육부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학년별이라든지 학교별 또 지역 지역별로 서열화가 이루어져서 입시 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 점 공감합니다. 그런데 표본 집계 방식에 따르면은 해당 집단의 대략적인 학력만 알 수 있을 뿐 학생 개인의 학력은 학생 자신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진단 평가를 하고 진단 평가에서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지도와 함께 또 추적 조사를 하는데 그 진단 평가 자체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를 가 아니고 표본 조사가 되면서 그런 진단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 이 진단 평가는 학교 단위로 해서 학교의 역량으로 매 학년 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셔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진단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 뿐 학교 나름의 표준화된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진단 검사는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하고 있습니까? 점 그러면 그 학생들도 자신의 그 학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혹시 다른 아이들한테 알려지면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되 철저한 절대 평가제로 시행을 해서 관련 개인 성적을 통계를 내지 않고 개인의 학력 수준을 학생 개인이 가늠하는 자료로만 사용을 하고 석자나 평가 내용의 상대화를 알 수 없게 해서 각 학생들의 학력을 점검하는 것도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니면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발표는 물론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학생 개인이 해당 과목을 학습해서 이수하는 정도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적정 학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적정 학력이라는 것은 고교 학점제 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 즉 각종 자격시험의 절대 합격 기준인 60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학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정 학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적정 학력과 유사한 개념이 우리 경남 교육청에는 있는지, 만약 없다면은 이러한 학력의 개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 학력이라는 것이 이수와 미이수를 나누는 60%라고 하는 60점이라고 하는 이것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만, 이 적정 학력이라는 것이 이게 법적인 용어는 저는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 학력이라는 것의 개념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많이 학습이 되지 않은 영역이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수 미이수의 그 기준으로서의 60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다른 확장된 개념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더 학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답이 좀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전북교육청에서는 전통적 학력인 지식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덕목을 더해서 새로운 학력관으로 참 학력을 정립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적정 학력의 정진을 위해 아마 노력을 제가 묻기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적정 학력에 대한 그 개념 자체에 대한 그 이해도라 그럴까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학력을 정진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마치 어떤 생산 체제로 말했을 때의 대량 생산 체제처럼 교육도 생산 인력을
짧은 시간에 많은 생산 인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대량 교육으로 우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친다면 지금 이후의 교육은 학생들의 개별성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발현시켜 나가는 어떤 개별성의 발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지식을 많이 전수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어떤 빠른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미래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갖추어야 될 역량을, 지식이 아닌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적정학력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량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거나 또는 살아남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감 능력,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이 미래 사회 우리 교육의 중요한 역량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에 개정될 2022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도 개별성 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교육,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교육 또한 2022년 개정교육 과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와 2028년 새롭게 시행될 대학 입시 제도와 연동해서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많은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적정학력과 관련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우리 교육감님 2014년도 7월 교육감의 취임 1승으로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펼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움보다는 억압적 공간으로서의 이 학교 문화를 해체하는 데 정책적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억압적 학교 구조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학습 행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속된 다소 억압적인 그런 느낌을 드는데 우리 교육감의 철학으로 볼 때는 다소 열려진 아마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중점을 민주적인 문화로 바꾸는 그 노력은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많이 두신 것 같아요. 2023년도 고교 이제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기초적인 학습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점을 일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다소 걱정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조금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후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그러니까 적정학력, 우리 기본 기초학력을 넘어선 그런 적정학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은 또 다른 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이 적정학력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하고 아마 교육감 이 자리에서 아마 더 깊이 있게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아마 조금 가면 최근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했던 국정감사에서 이제 우리 시지역 교육감들이 하루 하고 그다음에 도지역 교육감들이 하루 할 때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아주 크게 칭찬을 들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상남도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규모가 작은 곳은 한 학교 단위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몇 개 학교가 묶어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두 번째의 요소와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도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원격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 세 가지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가 가장 많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가장 많다라고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도지역 학교가 대체로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실험적으로 개설해서 먼저 시행하다가 보니까 과목 수도 많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많은 것을 제가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이 무방비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답변 이 자료에 따르면은 경남에서는 해마다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최우수 인재들이 다른 지역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등의 진학을 위해 경남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적정 학력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배움을 완성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남행 학력 진단 모델 개발 및 적정 학력 정진 종합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정 학력 평가 지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필요하면 저희들은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적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고 그 전에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이런 쪽으로 외부에 100여 명의 학생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특목고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 경상남도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그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우수한 인력이 역외로 어떤 빠져나간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저는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서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는 숫자만큼 또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타지로 이제 나가게 되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경남으로 찾아오겠지만은 그 학생들의 이 뭐 수준이라 그럴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최우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타지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또 다른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이든 제도가 만들어지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만 2025년이 되면 또 이런 특목고와 같은 이런 학교들은 다 이제 일반 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 우리가 뭐 특목고나 이런 자사고나 하는 이런 학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데 대해서 그것 자체를 저는 뭐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력의 전수조사가 금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 학생들의 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능 성적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수능이 차지하는 위상이랄까,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대학 갈 때 있었던 예비고사나 학력고사의 향수를 빨리 좀 걷어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지금은 사실 수능을 전체 대학 가는 학생들의 30%도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은 지금 10몇 %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시,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흔히 우수한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국립 대학들도 수능보다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능이 가지는 비중은 저는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많이 얕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능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학생들의 이 학력 수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학력고사를 통해서, 수능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능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학생 개인별 학력을 측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국 공통의 시험으로 학생 개인 및 지역의 학력 수준을 알게 해주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수능 등급제의 실시로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학 능력을 수능을 통해 검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소 등급제를 전제로 한 수시 진행의 확대는 이러한 두 번째 의미를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지만 거의 90%에 가깝죠. 수시로 해서 가는 학생이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88% 정도가 경남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시에 1차로 합격을 하고도 수능의 최소 등급을 맞추지를 못해서 탈락한 학생들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전형이라는 게 학생 한 명당 6군데를 쓸 수 있고 그것이 학교하고 의사하고도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써서 내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지는 못하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내가 굳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보고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학생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학생부 위주 수시로 합격을 했다가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떨어진 학생의 통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 되면서 최저 등급이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대학 입학 전형이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형이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희망과 예상 가능한 경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실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수능이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수능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력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학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단지 수능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2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보셔도 내 실력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내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수능이 쉽게 나오면 최저 등급을 쉽게 맞출 수 있고, 수능이 어려워버리면 최저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못 맞추면 물론 나머지 비는만큼은 정시해서 가져가겠습니다만,
그것이 이게 수능 때문에 내 최저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해버려서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건 좀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난 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의 수능 성적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대입 성적 결과를 토대로 각 과목별 상하위 3등급 누적 점유율을 작성해 보았는데 각 과목별 상위 1, 2, 3등급 누적 점유율의 총 합계로 전국 17개 시도의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자료로 예. 경남은 5년 평균 누적 점유율을 63.5점으로 평균인 74.1점에 10.6점이나 모자랐으며 우리보다 도세가 약한 전북보다도 3.8점 뒤졌으며 특히 최상위권인 서울과는 무려 30점이나 차이가 나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습니다. 또한 각 과목의 상위 3등급 누적 점유율 역시 국어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3.8%포인트나 감소해 같은 기간 평균인 1.3%포인트의 3배에 달했으며 영어도 상위 3등급 누적 점유율이 평균 7.3%포인트 증가할 때 경남은 7.0%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특히나 5년 평균 동안의 평균 점유율과의 격차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확대되고 있어 한마디로 시간이 갈수록 상위 성적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하위 7, 8등급의 점유율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최하위층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국어의 경우 5년 동안 하위 3등급 누적 점유율이 1.7%포인트 확대되어 평균 점유율 0.4%포인트의 4배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영어 역시 평균 점유율이 7.2% 감소할 때 7.0% 감소하여 평균보다 하위 점유율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점유율과의 격차도 국어의 경우 2016년 3.2%포인트였는데 2020년에는 5.3%포인트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평균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능은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불수능을 넘어 용암 수능으로까지 불리고 있어 아마 통계가 작성되면 더욱 저조한 성적이 예상이 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경남의 수능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의원님, 저기 영어 같은 경우에 하위 3등급이 전국 평균이 7.2%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7.0% 줄어들었으면 그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도 예, 아니 이제 말씀하실 살펴보시길 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못된 것만 찾아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걸 꼭 집어서 그리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상위 3등급까지의 전국 서위가 10등 했네요. 10등. 10등도 안 되죠. 예, 10등이네요. 평균은 10등이네요. 어떻게 10등이 됩니까? 네. 아까 저 앞에 그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상위 3등급 평균이 지금 경남이 순위가 15위입니다. 아니요, 저 10등이던데 왜 15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12위가 되겠습니까? 경남 순위 2020년 10등 아닙니까? 제일 밑에 오른쪽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의 비중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제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만, 수능의 상위 3등급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서열을 내는 것이 과연 경남의 학력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 냉철하게 반성을 해 보십시다. 지금 대학의 전체적인 비중이 우리 경남이 90% 가까이가 수시로에서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 3등급까지의 서열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학교가 다시 수능 점수를 올리는 쪽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이 또 바뀌어져야 됩니다. 수능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만큼 교육 과정이 왜곡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문제풀이로 가고 자율학습 막 경쟁으로 가고 선생님은 몽둥이 들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수능 점수에 그렇게 매진하실 때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시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제가 지난해 이번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부서에서 이거 우리 자랑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거 자랑하면 또 S대학교, K대학교, Y대학교 합격자를 늘리라는 것으로 교육감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전국의 수도권 지역의 15개 대학, 지방의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의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진학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할 이야기이지만 자랑했을 때 생기는 왜곡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원님께서 수능 점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옥죄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전부 왜곡되면서 다시 또 자율학습 시키고 두드리 패야 되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는데 교육감님의 고민도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는 물론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학부모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교육 입시 체제 자체가 바뀌질 않으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 체제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수능을 그렇게 등급이 올라가는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남 학생의 90%가 학생부 위주로 수시 전형으로 해서 갑니다. 우리가 수시를 높이기 위해서 이만큼 애를 쓴 데 대해서 88%의 학생들이 수능으로 이렇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입학을 하지만 나머지 또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수능 점수 때문에 등급 때문에 대학 입학을 못하는 그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버리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교육감님 그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 수능 점수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파이널 문제도 주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수능 점수를 가지고 성적이 어떻고라는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미래교육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의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교육 입시 체제가 존속되는 한까지는 이 수능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성적 결과 분석 자료 말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교과서 등을 이용해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많을수록 방과후 학교 등 학교 생활에 자율적으로 활동할수록 수능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현재 경남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이 적극적인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적다는 말이에요. 국가의 인재를 전체적으로 담당했던 교육것이 경남의 일상이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남교육의 정책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행실이 거치고 있는 학력 관련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경남교육의 추락이라고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 결과는 뭐라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 분명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하고 그거하고 수능 성적하고 바로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 경남 교육이 추락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책임지십시오.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16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등위는. 나중에 데이터를 자, 존경하는 의원님, 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